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01포인트, 0.41% 상승한 2233.4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8% 오른 767.8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증시 개장 이후 사상 최초로 10일 거래 연속 동반 상승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1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늦게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정상회담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회담이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한편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제14기를 재편을 하고 제1회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또다시 재추재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북한도 이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미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붉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요즘 그 바람이 태풍급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태풍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네네. 요즘 굉장히 수익률이 좋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많잖아요. 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한 몇 종목 빼고는 모두 다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고 네, 또 목표가에 맞습니다. 다 도달을 했는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각오랄까요?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3월 달에 왔을 때도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뒤로 이제 4월 달로 넘어오면서 제가 3월에 처음 말씀드렸었던 시장의 방향성이나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은 제가 한 번씩 다 훑어드렸던 부분들에서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수익률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저는 확실한 데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정부 정책 방향성 그런 것들,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만 집중해도 3, 4월 달은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4월 말 그리고 5월도 이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주 위주로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는 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과 종목들 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흐름 오늘과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네.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짚어주세요. 일단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종목들이 막 그냥 뭐 한 가지 테마가 만약에 딱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쪽에만 다 수급이 쏠려가지고 막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잠잠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쪽 올라가고 저쪽 올라가고 마치 이제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딱 그거 맞는 것 같아요. 3월 말에 증시 막 위기선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은 IT가 갔다가 내일은 뭐 바이오가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미세먼지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이라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거래소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2200포인트 잘 사수를 해줬고 최근에 좀 밀렸던 부분들 잘 이제 마무리를 된 모습들인데 현재 분위기를 보고서 그 누가 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하락 추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현재 상승 분위기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하락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많이 못 내셨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증시가 이제 좀 더 올라가서 2,300에서 4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오히려 지금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좀 더 올라가서 2,5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보다. 그래서 또 고점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좋은 종목이 보이신다면 너무 고민 오래 하지 마시고 지금은 잘 공략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형 우량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그쪽으로 많이 물이 들어와 있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소의 분위기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상승 추세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 강합니다. 네, 코스닥 쪽은 지금 이미 신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요즘에 원래 이제 이 코스닥이 잘 가려면은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원래 좀 잘 가야 코스닥이 살아나는 부분들인데 실제 지금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시총상위주들은 나름 괜찮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부터 해서 그죠? 최근에 삼성바이오부터 해서 좀 잘 가고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내려왔다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낙폭과대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가고 있고 또 그 바이오 제약주를 제외하고서라도 최근에 뭐 IT,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이 분위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쪽은 제가 정말 연초부터 해서 뭐 반도체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그런 뉴스에 속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을 정도로 반도체는 정말 슈퍼사이클의 그 어떤 그 흐름에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끌어올리는데 그런 IT주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IT나 반도체 계속 볼 예정이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 공략드릴 예정들이고요. 현재 지수 분위기는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800포인트 돌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저는 코스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방적으로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거래소랑 좀 비슷한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문가님, 저는요, 살짝 네. 의심이 듭니다. 어떡하죠? 이게 10일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막 폭축이 여기저기 막 팡팡 터지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종목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흔히 말하는 장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이쪽 업종도 좋고 저쪽 업종도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자동차도 좋고요. 반도체 좋죠. 중국 소비주 좋죠. 바이오주도 일부 바이오주는 괜찮죠. 이런 것처럼 시장의 메인이 되는 종목들, 메인 됐었던 종목들이 다 한 번씩 분위기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 우리 지수 종합지수라는 게 그 종목들의 비율을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의 수치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한번 과도하게 올라갔으면 걔는 좀 쉬고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목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해 두신 분들은 오늘은 뭐 올라갔네 뭘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딱 하나 꽂히면 이제 거금을 사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 안에 한 번 정도는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승 이후로 이제 추가 상승이 안 나오는 게 현재 상황인데 저는 또 갈 거라고 봅니다. 증시 방향성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두셨으면은 조금 이제 여기저기 올라가는 것들 볼 수 있었을 텐데 한 가지 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다양한 수익은 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었죠. 아시아나항공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관련 종목인 아시아나 IDT 그리고 에어부산도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 자구안을 채권단이 거부를 하면서 매각설이 조금 솔솔 나오고 있던데 오히려 매각을 할 경우에 더욱더 좋을 거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구책이라는 것이 계획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당장에 뭐 실천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매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산 딱 해서 그냥 매각하면은 돈 들어오고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회사 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각. 그러면 이제 보통 M&A
기업 인수 합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원래 매각이 되는 쪽, 그러니까 이제 인수하는 측보다는 팔려가는 쪽이 좀 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회사가 매각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부산 같은 그런 알짜배기 회사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회사라면 글쎄요, 뭐 어디서든지 돈만 있으면은 가져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항공이 어제까지는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 힘이 좀 강하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제 막판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좀 특징이라고 하는 만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까지 가져오진 않으셨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물량을 많이 판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주 매수세는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서 오늘 상한가를 정말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모습들인데, 이 종목을 얼마나 더 띄울지 저도 좀 기대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동안 사실 이게 이제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인데 2016년, 17년, 18년 이 3년 동안 정말 4,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 종목이 이번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6,000원, 7,000원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매각 관련 이슈가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불 붙고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막 내일 나와가지고 매각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실망감이 무너질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달아오르게 이런 이제 약간 중간중간 좋은 뉴스만 나와줘도 저는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좋지만 요거 한번 무너지면은 좀 크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이거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좀 더 가져가 보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아니면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올라갈 만한 다른 종목들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어제는 우리가 네. 수급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포착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일단은 뭐 신규 진입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저는 신규 진입은 아예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솔직히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만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일부는 좀 챙기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다행히 오늘은 장이 좋았어요. 장이 좋았는데 과연 이게 이슈 자체가 끝까지 살아 있을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살아 있을지. 아직은 시장에 이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큼 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글쎄요, 저는 뭐 더 강한 테마가 나온다면 이것도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이렇게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전문가님, 우리가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아주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갈 거다라고도 전망을 주셨어요. 그 전망 네네. 계속 유지하시나요? 일단 제가 호텔신라에 대해서 예전에 작년에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이 종목 사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누구도 보지 않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면서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제 10만 원 넘어가면서 그때 7만 원대 샀던 분들은 좀 정리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챙기고 한 3, 4개월 보유하셨으니까 챙기시고,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들이 왔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분명히 좋은 건 사실이고 중국 소비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들인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작년 한 7, 8, 9, 10 요 4개월 동안 한 11만 원을 돌파를 앞두고 계속 이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뚫지 못하고 이제 투자하셨다가 요거 돌파를 못 해가지고 그냥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1만 원대 위로는 매물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부딪힐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은 해 보이지만, 일단 저는 1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차익 실현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면세점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수혜를 보는 종목인데, 올 초에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바뀌면서 어쨌든 면세점을 거의 이제 털어가는
그런 이제 중국의 어떤 뭐 따이공이라 그러죠. 네. 그런 보따리상들이 이제 점점 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매출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도 뭐 20% 이상 늘었다고 해요. 동기간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지 올해 호텔신라의 실적이 2019년도 예상 실적 전망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올 때 좀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나중에 제 생각에는 한 9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은 가능해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은 저는 매도 구간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바로 아난티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기자회견 하던데 네네. 딱 그때 딱 구분을 하더라고요. 인도적 맞습니다. 차원인 지원이랑 그리고 남북 경협이랑 좀 따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남북 경협주 일제히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아난티도 또 똑같더라고요. 아난티는 사실 정말 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짐 로저스 정말 전설적인 이 짐 로저스한테 당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언론에 공개가 될 때마다 그날이 고점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짐 로저스가 아난티 주식을 샀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분명히 그분도 물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들은 아닌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새벽 3시 반까지 그 외신 나오는 걸 네. 계속 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실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이번 의제에는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제는 없었다. 애초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문 대통령이 혹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망감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좀 빠져 있는 그런 구간들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3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15,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현 구간 이하로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때쯤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남북미 정상회담이 실현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한 2만 원 선까지 반등은 저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일단은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은 맞으나 아직까지는 수급도 좀 그렇고 재료도 좋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요.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AS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매수일 4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5,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아직까지는 0.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한국콜마 오늘 드디어 조금 출발하려고 부릉부릉 시동을 켜고 있나 봐요. 2.2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안 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죠?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죠. 제가 이제 드렸던 날짜가 4월 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근데 한국콜마라는 종목이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들어가신 분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그런 거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콜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이제 큰 회사고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그런 우량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콜마는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드린 가격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저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한국콜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즘에 화장품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랑 같이 가던 종목들을 보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오히려 20만 원짜리인데 되게 잘 가요. 그죠? 그동안 많이 좀 못 갔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그리고 이런 것들 잘 가고 있고 최근에 애경산업도 분위기가 좀 나름 괜찮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대형 화장품주들이 일단 좀 먼저 가면서 중소형주가 먼저 갔고 이제 대형주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국콜마도 저는 머지않아 충분히 저런 흐름들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주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잘 가다가
여기 4월 초에 이 하락이 끝날 때쯤에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자리 만들고 다음 주 8만 원, 뭐 그 다음 주 8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거는 뭐 분석할 것도 없고 보유하신 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라서 일단 목표가의 매도 준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제로투세븐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500원인데 오늘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1.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차트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빨간색이 쭉쭉쭉쭉 하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제로투세븐 오늘 또다시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에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상향 조정해 주실 거예요? 일단 제로투세븐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게 제가 손절가를 너무 좀 짧게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절가를 한번 이렇게 건드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 빠졌을 때 정리하실 분들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방송을 드렸었는데 일단 분위기는 어쨌든 가기는 갔습니다. 제 종목의 공통점이 제가 막 신고가에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가기는 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손절가를 이제 건드리고 간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로 보시는 분들, 길게 보시는 분들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목표가 도달하면서 9,700원까지 올라가면서 좀 괜찮은 시세를 낸 것 같아요. 일단 제로투세븐도 중국 소비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분위기들이 좀 좋잖아요. 중국 소비, 뭐 중국이랑 엮인 거의 모든 종목이 지금 다 상승하는 구간이라서 그때 제가 설명드렸었던 뭐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시진핑의 방안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또 최근에 여기저기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게임 업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한번 나왔었고 관광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예전 수준만큼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명동이나 이렇게 홍대 가보면은 이 중국 단체 관광 버스가 좀 많이 보입니다. 이러면은 예전만큼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는 좀 사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국 소비주 제로투세븐이 많이 올라갔지만 다른 종목들, 새로운 종목들 또 제가 많이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이 중국 관련주들은 꾸준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볼게요. 메커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4월 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4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반도체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아까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 하실 때 곧 이 반도체, IT의 이런 커다란 사이클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이제 슬슬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인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맞아요. 연초 그냥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히든스탁을 통해서 공개드렸던 종목 중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전부 수익 달성이 됐어요. 그리고 메커스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거래량은 좀 붙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 4월 2일 날이었죠. 그때 이제 공개 드리고 나서 하루 한 일주일 정도, 한 7, 8거래일 정도 그냥 횡보 쭉 하다가 뭐 추가로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보유하셨던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추가 시세가 나와서 막판에 들어 올리더라고요. 분봉 차트를 보니까 2시 정도에 시세가 쭉 나면서 확실히 반도체는 반도체구나. 반도체 업황이 정말 좋기는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참고로 오늘 어떤 개별적인 호재가 그런 게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관들이 오늘 무지막지하게 샀어요. 그거는 뭐냐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이죠. 전망이 좋게 보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우리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팔았고 코스닥만 샀는데 거기에 이제 메커스도 상당히 많이 산 종목에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5,000원대 넘어가는 걸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5,000원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손쉽게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시세가 터지는 거고 만약에 한 번에 못 넘어가면 조금 이제 횡보하다 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 이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목표가 5,400원. 그때 제가 5,500원 위로는 딱 보고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먼저 빠져나오자. 그래서 5,400원의 목표가 드렸었는데 여전히 저는 그 전략대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요. 목표가 도달 시에 제가 추가 전략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목표가까지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
이렇게 홀딩 의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적풍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적풍 전문가께서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거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면요.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자,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딱 바로 처음에 보내주신 분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바로 현대건설기계 질문 주셨습니다. 63,000원에 비중 30%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현대건설기계 오늘 좀 빠지면서 1.76% 하락하면서 53,3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손실권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아무리 차트를 쭉쭉 당겨도 언제 사셨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고민이 조금 크신 것 같은데 상담 좀 해주세요. 네, 현대건설기계는 조금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업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반도체, IT,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기까지는 그쪽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현대건설기계는 아쉽게도 IT도 아니고 중국 소비주도 아니고 최근에도 떠오르는 뭔가 이런 미세먼지도 아니고 여기 아무데도 엮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뭔가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곧 나오잖아요.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대건설기계 딱 봐도 기계 잘 모르겠는데 건설 차라리 현대건설을 사지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차트 한번 좀 보시면 63,000원이라는 가격은 작년에 편입하셨을 것 같아요. 6만 원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 같다. 여기 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하락하면서 요거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언제 올라가나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63,000원이라는 가격 회복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걱정될 정도로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는 살아 있을 거예요. 괜찮을 거고. 다만 이제 종목이 올라갔을 때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지금은 가장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구간. 그 구간이 매물이 제일 많을 거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작년에 보시면 여기 한 3, 4만 원대 한때 빠졌을 때 뭐 3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더라고요. 이렇게 빠졌을 때 거기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신용 물량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 더 안 좋아진다는 소문 도니까 그냥 손절한 사람들 저는 거기서 안 파신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 종목이라서 막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바닥이 나오면 바닥 나오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하시면은 큰 수익이 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바닥이 나온 게 작년 10월 달이니까 저는 머지않아 또 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료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저도 이제 뭐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나 이쪽이 그 정부 추경의 SOC 쪽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만들었던 SOC 예산 아직 제대로 투입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인 전망은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사이의 호재는 뚜렷하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하반기까지 길게 보시면은 전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니까 좀 이거는 묻어두신다 생각하시고 두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필룩스도 보이고요. 로보스타도 보이네요. 동성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6,000원에 30%입니다. 답답하네요. 판단 부탁드립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보면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에 조금 좋았을 때 그때 매수하시고 계속해서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매도해야 할까요? 동성제약 만약에 저라면 이거 아까 봤던 그 현대건설기계처럼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가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이게 작년에 얼마짜리였냐면은 작년에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49,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절반까지 갔다 생각하셔가지고 26,000원대 분명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은 괜찮았어요. 괜찮은 전략이었는데 그 뒤로 증시가 추가 하락하면서 빠졌다가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작년부터 해서 막 시세가 많이 붙지는 않았지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 구간을 벗어나지는 않고 이쁘게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걸로 생각하고요. 근데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성에 차는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2만 원 정도에서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면은 2만 5천 원에서 6천 원. 딱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저도 문제 없다고 봐요. 딱 거기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3만 원대 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가져가도 과연 이걸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 필요하신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인내가 좀 필요한 시점들이고요. 최근에 그 제약주들 분위기들을 보면은 여기 동성제약도 지금 여기 쭉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일단은 적자 실적이 나와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거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뭐 많이 좋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볼 때 작년 1분기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그냥 조금만 흑자만 나와도 전년 동기 대비 몇십 프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주가 2만 원까지는 금방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별적인 호재들 보통 한 5, 6월 달에 바이오 제약주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두세 달만 좀만 가져가셔도 아마 보유하시는데 이렇게 큰 걱정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문제 없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시나요? 네, 저 비덴트라는 종목이 궁금한데요. 아, 네, 비덴트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9,500원이고요. 비중은 30%요. 네, 비덴트 9,5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네네. 저희 적분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네. 도와주세요. 아, 비덴트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죠? 혹시 이 비덴트 말고 네.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시죠? 네네. 다른 거는 좀 어떤가요? 성적이? 다른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요게 지금 네. 제일 문제인 거죠? 네네. 일단 이제 비덴트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쪽 관련해서 최근에 네. 워낙에 그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뭐 네.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련 법을 제정한다든지 좀 좋은 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한마디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네. 정부에서는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사회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사실 비트코인 관련된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네. 비덴트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네. 더 보유해서 원금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자금도 필요하실 텐데 저는 네. 다른 종목들 만약에 잘 되고 있으시면은 네. 그쪽은 그쪽대로 보시고 이거는 네.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일단- 그러면 네네네. 네네. 그 회사 재무나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인가요? 그런 사실- 것도 걱정되고 막 그래가지고요. 봐드릴게요.
네네. 일단 주가 그런 게- 자체는 네. 굉장히 많이 싼 가격이 맞아요. 아, 그 비덴트라는 네. 회사가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비덴트 사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현재 가격은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근데 아, 이제 네. 매수 단가가 좀 높으니까 아쉬운 부분들인데 네. 회사 내용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던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재무 상태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던 적은 없어서 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회사 재무 상태는 2016년도보다 7년도가 좀 더 좋았고요. 네. 7년도보다 2018년도가 좀 더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 글쎄 뭐 더 나빠지진 않을 정도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작년 같은 아, 경우는 네. 워낙 힘들었죠. 비트코인도 네네. 막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바닥을 친 것 같고요. 저점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해요. 한 10,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하게 열어두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죠. 문제 지금 아, 최근에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이쪽보다는 더 뜨거운 이슈들이 많으니까 관심들이 그쪽으로 네. 이제 가 있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4월달 초에 보니까 4월 2일인가요? 이날이죠. 네. 갑자기 20% 올라가면서 네. 그날 이제 주가가 이제 딱 뜬 다음부터 그 뒤로 크게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가격대가. 네. 그래서 요날 4월 2일 날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만약에 이 상승이 안 나왔으면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인데 요날 네.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쯤에는 분명히 현재 가격보다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 네. 일단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까지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950원 매수하셨으면은 좀 이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네. 이제 올라가려면은 조건이 많이 필요한데 첫 번째 올라가려면은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동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 발표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뭐 ICO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이제 합법화라든지 좀 이렇게 제도권을 마련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관련 뉴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 네. 재료만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요건 좀 길게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제가 항상 고민이 됐던 게 이게 비트코인이랑 우리 기술 투자를 놓고 보면 네네. 우리 기술 투자가 항상 치고 가고 비덴트는 그 따라가도 이렇게 상승률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손절하고 우리 기술 투자로 갈아탈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건- 네네. 만약에 종목을 교체할 것 같으면은 네. 비트코인 말고 더 좋은 업종들이 많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좀 들고 우리 네. 기술 투자가 잘 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니까. 가상화폐 아, 이슈 네. 나오면은 거의 네. 반사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 이거이기 때문에 좀 잘 가는 거지 특별히 얘가 더 좋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시간차의 움직임은 있는데 비덴트도 네.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자, 필룩스 아까 보였는데 또 보이고요. 자,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이죠. 로보스타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31,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보유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로보스타 오늘 보니까 살짝 눌리면서 29,1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로봇 관련된 정책 나오면서 쭉 올라가다가 네네. 지금은 횡보 중인데 그러고 보니까 작년 7월에 매수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쭉 가지고 계시다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못 하셨나 봐요. 그렇죠. 조금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로보스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좀 살까 하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로봇 관련주나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다 좋아요. 지금도 사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로보라는 종목이 사실 제일 먼저 이제 대장으로 치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종목들도 전혀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꿀릴 게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보는 먼저 갔으니까 이거 이제 내버려 두고 나머지 뭐 로봇자 들어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상승 나왔을 때 못 파신 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그 32,000원대에서 더 못 가고 나서 이제 확인이 된 게 뭐냐면은 작년 9월, 10월 달에 물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가격을 돌파를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얘는 여기 35,000원, 33,000원 요 구간을 돌파하기가 일단 좀 어려운. 근데 난공불락의 요사가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본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쯤에서 한번 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장투 길게 보실 거다 한다면은 한 목표가 4만 원 잡고 저는 연말까지 보셔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기 투자자분일 경우에만 본전 매도, 장기 투자 보시는 분들은 한 4만 원까지 보유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 진행해 볼게요. 이번엔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인바디요. 인바디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22,350원에 30%요. 네, 인바디 22,35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자, 네네. 종목 좀 풀어주세요. 인바디가 오늘 참 빠질 이유는 없었는데 좀 하락을 하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네. 네네. 일단 이거 얼마나 보유하신 건가요?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한 2월 달에 샀나? 2월인가? 그 정도 된, 2월인가 3월 초인가 그래요. 그럼 약간 수익이셨던 구간도 있었었네요. 그렇게 많이 많이는 없었던 것 아니었고. 같은데.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거기서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네. 종목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사고 계신 거고요. 네네. 이 종목 정말 보시면은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은 걱정할 네.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오늘이 약간 오늘 장이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었는데 저는 머지않아 회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비중이 30%시면은 좀 더 사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네. 비중이 뭐 한 10%다 이 정도 했었으면은 네. 저는 좀 더 사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냥 30%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단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네. 길게 보면 3만 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로 넘어가는 게 좀 힘든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수해도 네네.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뭐 30% 이상 살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잘 사셨고 네. 타이밍이 좀 더 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나쁘지 않음 이렇게 되니까 네. 일단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더욱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네. 저희한테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잘 가고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늘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장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종목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도 찾아보시라고 오늘 종목 찾아왔는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항상 제가 보지만 정부의 정책 관련주예요. 정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업종은 저는 아예 사지 않을 정도로 정책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을 제가 보니까 4월 한 말 정도, 4월 말 정도에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추경 예산.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보셨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더 예산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들렸을 거예요. 거기에 같이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이제 추경 예산이 이제 좀 더 늘어날 예정들인데, 거기에 지금 SOC 관련된 내용들, 요게 이제 포함이 될지 안 될지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불이 좀 있었죠. 네. 전국적 산불이 나면서 여기에다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OC 관련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SOC나 여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게 이제 첫 번째 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실적입니다. 대형주가 됐던 소형주가 됐던 4월 달에 되면은 2019년도에 첫 실적이 나오게 되죠. 지금 이제 예상되는 실적을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 실적이 1분기 기준이에요. 2018년도 1분기 기준 2019년도의 실적이 약 한 4배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 주가는 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오케이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은 SOC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세 번째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 회사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자회사가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뭘로 급등을 했냐면은 미세먼지 관련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이 좋은 우량주예요. 근데 재료는 정부 정책에 엮여서 SOC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고, 미세먼지라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 둘 중에 하나만 부각이 되더라도 제가 이번에 제시해드리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종목 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또 미세먼지가 또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또 이쯤 되면 다시 한번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나 싶었는데, 아까 그 자회사가 미세먼지 관련주로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자회사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은 영향을 또 돌려서 받기도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 회사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회사의 실적이 많이 나면은 그것들이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 사실 이미 좀 한풀 꺾였어요. 사실은 한풀 꺾였는데, 이 미세먼지 이슈가 살아날 수 있는 재료가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그 대국민 정부 기구를 이끌면서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떤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 4월 말에 정부 추경 예산에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이 들어가는 거는 뭐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 발표 나올 때쯤에 한번 저는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2주차니까 3주차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히든 종목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힌트가 나오다가 말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 다음 주 장도 아무래도 좋은 장이,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이 적기다, 지금 사야 네.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저도 지금 포트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종목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항상 제가 종목을 드리지만 매수 타이밍에 어긋나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전략이다. 종목만 받고 나가시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략대로 잘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어제 드렸던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 5% 이상 지금 수익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준비한 종목들이 재료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는 재료여가지고 정부 정책 이슈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하루라도 먼저 사셔서 급등하기 전에 살 수 있는 전략들 오늘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오늘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스타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